네, 서울종로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. 심평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노인 인구 다약제 사용 비율 세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요. OECD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다약제 사용 비율을 보면은 64.2%, OECD 국가 전체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. 그리고 심평원이 지난해 발표한 그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 8명 중 1명, 12.2%가 90일 이상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도한 다약제 처방을 받는 그런 것으로 밝혀져 있고, 이러한 과도한 다약제 사용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년층의 다약제 사용 증가와 함께 약제비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약 112만 원, 전체 국민 평균 지출액 41만 원에 2.7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약제비 지출이 전체적인 그 약제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다약제 복용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심평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는 입원, 응급실 방문, 그리고 사망 확률이 각 1.32, 1.34, 1.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이렇게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노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.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현재 그 노인에 대한 그 처방 건당 환자당 처방 건당 약 품목 수를 6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지표로 해서 병원 평가를 사용하고 있고, 또 실제적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요즘에 그 수명들이 평균 수명들이 늘다 보니까 질환들을 2-3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게 노인들이 되게 보면은 또 의료 쇼핑에서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서도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그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이게 보다 직접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요. 그 개인별 복용 약제 수 개수가 10개 이상 됐을 때 좀 알림 메시지가 뜨는 DUR 기능 추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실제 처방을 하면은 제가 이제 DUR의 장점이라는 거는 중복 처방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, 네. 제가 처방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지금 처방받고 있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처방되는 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과거보다는 DUR의 장점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한 거죠. 그렇지만은 이제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DUR이 지금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. 조금 이게 그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DUR을 제가 좀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냈던 겁니다. 좀 그 기능을 좀 강화해서 과도한 그 약제 처방으로 해서 약제비도 증가하고 건강도 해치는 그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심평 원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. 2013년 7월부터 자보에 대한 진료비 심평원에서 위탁해서 심사하고 계시죠? 예, 맞습니다. 그 당시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. 그런 목적으로 심평원에서 아마 그 업무를 위탁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근데 실제 해보니까 자료를 보면은 심평원이 맡은 후에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진료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 전체 진료비는 1조 9,762억에서 2조 5,142억으로 약 27% 증가했는데, 문제는 양방 진료비는 1조 2,542억 원에서 1조 439억 원으로 약 17% 감소했습니다. 그런데 한방 진료비 이게 7,139억 원에서 1조 4,636억 원으로 약 100%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. 예, 이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은 되게 경상 환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이 경상 환자의 진료비 폭증은 양방도 마찬가지지만은 한방에서 더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교통사고 나면 일단 한의원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? 예, 그래서 이 경증 환자 입원이 많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관리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 경증 환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내가지고 경증 환자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세트 청구라는 거 아시죠?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의 세트로 그냥 처방을 해서 저희가 단독 청구한 사례하고 세트 청구한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증상에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군요. 예, 그게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다양한 그 비급여 쪽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세트 처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해서는 걸러낼 수 없습니까?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들여다보고 기준을 좀 만들든지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
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서 조정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여기도 좀 그런 정도 좀 기준을 가지고 예. 부당한 또는 과다한 특히 이제 한방이 문제가 되는데요. 이런 진료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은 이제 국토부 그쪽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저희는 그 기준을 만들면 저희들은 주로 심사하는 의무라서 거기 기준을 만드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. 이게 기준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그냥 심평원에서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심평원에서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인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지금 기준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우리 심평원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세트 청구는 그럼 그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세트 청구를 다 주게 돼 있습니까?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그걸 협의하셔야 되겠네요. 예. 예. 하여튼 특히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 이 한방 진료 관련해서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은 뭐 통계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적절히 지금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도 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경증 환자 입원에 대한 일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주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더 기준에 대한 거는 적극 관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